안녕하세요. 짜영입니다. 자, 최근 미국의 큰 이슈는 부채한도 협상 및 디포트 관련 이슈인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이 왜 나쁜 소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지 못할까요? 이건 어찌 보면 심리적 접근 방식에 따른 투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으면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도록 심리적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 모두의 부정적인 기대가 주식 시장을 의도치 않게 지지를 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투자를 월가에서는 이제 고통거래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 개념으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특정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뉴스로 잘못된 방향에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이 상당한 손실을 입힐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쁜 소식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심리에 의해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인버스 투자자들의 하락이 더 커지는 심리 현상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나쁜 뉴스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의 랠리는 여전히 더 강할 것이고요. 투자 자금이 공급이 되면서 주가가 의외로 더 상승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의 증시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 발표와 함께 협상에 대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협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또 기술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다우와 그리고 S&P 500이 하락을 한 반면에 기술주를 추종하고 있는 나스닥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기술주들이 이 약세 시장에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큰 하락적인 부분보다는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테슬라 차트 먼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하방 쪽에서 하락에 대한 파동이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줄여나가는 모습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제 같은 경우도 166.5달러 부근에서 지지선 구간에서 뭐 보합적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테슬라고 또 방향성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제도 이 구간 내에서 그래도 소폭적인 그런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직 지표상으로도 보면은 상승에 대한 구간을 만들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구간 내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방향성만 찾아준다면 충분히 다시 상승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쪼록 밑에 우리 165달러죠. 자, 165달러의 지지 구간적인 부분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만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파동을 줄여놨기 때문에 단기성 매물만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수급적인 부분만 이제 받쳐주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충분히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는 이런 상황이 올 겁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나쁜 뉴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가가 지지를 받고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이슈적인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테슬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시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속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속슬도 나스닥과 더불어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적인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15.5달러 저항을 돌파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 속슬이 16달러 구간까지는 돌파를 해줘야만이 나름대로 상승적인 그런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속슬도 나름대로 우리 파동을 완전히 줄여놓고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이제 상승적인 그런 구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저항대가 나름대로 강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 돌파를 해 주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속슬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고 그러면 단기성 매물이 어느 정도 그래도 소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단기성 매물들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더 찾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금 속설 같은 경우는 15.5달러를 돌파를 해서 그래도 16.5달러 구간까지는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위로 봤을 때는 EMA 200선까지는 좀 안착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와야 좀 더 희망적으로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속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이 하락 파동에 대한 구간에 있어서 낙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속설 보유하신 분들도 좀 인내를 가지고 일단은 좀 관망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TQ입니다. 자, 지금 TQ 같은 경우도 저항 라인인 30달러를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저항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상승적인 요인을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은 TQ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평에 대한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또 장기 이평이 지금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수급선도 이쁘게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분히 조정적인 부분들을 거치면서 이 상승적인 그런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30달러만 이제 돌파를 해줘서 TQ가 좀 더 장기 이평까지 수렴이 되는 그런 과정들만 나와준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 방향을 더 갖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TQ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매수 과열 구간에 좀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 내에서는 이 단기적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TQ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름의 여러분들이 이탈선을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구간을 이탈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보시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장기 이평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평들이 수렴을 완전히 해 놓은 그런 정비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 낙폭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더 상승적인 그런 요인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지지선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TQ가 좀 더 하방 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이제 장기 이평에 대한 지지선 구간들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지지를 받으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그래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지금 TMF를 추정하고 있는 20년물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지금 현재 3.93%의 구간을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3.93% 구간을 안착을 하면서 좀 더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지금 TMF가 오늘 반등적인 그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위험한 자리에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국채 같은 경우는 정책적 이슈에 따라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93%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이평 구간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확률적으로는 더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TMF가 어제 7.9달러까지 그래도 하락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8달러대쯤 왔을 때 좀 저항에 막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TMF도 하락 파동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박스권적인 그런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좀 더 정책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이제 TMF가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러한 정책적 이슈가 나오기까지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도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심리적 반등에 의한 지지선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받으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좀 더 단기적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더 스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모든 투자가 그러듯이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갈 때는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그런 성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